안녕하세요. 저는 서성원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살고 있고요. 거주지가요. 주로 이제 동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말하자면 마을 활동가, 스토리텔러 혹은 뭐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거는 시민 기자, 그리고 이제 올해 21년도 들어서는 시민 방송 제작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다는 얘기는 한 가지를 딱 부러지게 못한다는 얘기죠.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확실한 거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방앗간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처음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석유를 태워서인가 그 발동기를 하는 기계가 있고, 그 방앗간을 돌려요. 이렇게 벨트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어린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면 방앗간 주인을 하면은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서는 남자애들이 보통 가지는 꿈, 뭐 축구 선수, 그리고 한때는 뭐 마라톤 선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생물학자가 되고 싶은 게 이제 하나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듯이 점수대로 학교를 가는 과정을 거쳤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꿈이라고 그러면은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려면은 너무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을 가지면서 그때 좀 다른 꿈들을 꾸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슬럼프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럼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직장 내에서 오는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경험이 적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 능력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면에서 이제 슬럼프가 조금 왔다고 할까, 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혀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한테 좀 투자도 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위한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슬럼프였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오는 관계에서 오는 슬럼프는 뭐 여러 가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여기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긴 한데,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사람들은 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잘 못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주변의 가족이라는 그게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은 그거 이제 당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방해물이라고는 할지 모르지만 약간 넘어야 할 뭐 그런 약간 장벽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면은 자기 할 일을 이제 과감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래서 만약 제가 더 이제 젊은 시절로 간다면은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좀 과감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려면은 제가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제 나름대로 동호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미술을 같이 해서 극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진학과를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대학을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필름 카메라가 있을 텐데, 아날로그. 그 필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게 각 동네마다 이제 현상소, 바로바로 이제 사진을 이제 인화해주는 현상소가 생긴 날 무렵인데, 아, 내가 그러면은 내가 사진도 하고, 그리고 내 직업인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하고, 그러면은 수입도 나올 수 있는 현상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근데 그 현상소가 한때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이제 동호인을 이제 어느 정도 지도할 정도 되면 동호인 한두 사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큰 사진으로 확대를 하거든요. 조그마한 사진을 보면은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사진이다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경우. 그러면 동호인 한두 개 이렇게 끼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하면은 수입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세월이 변하니까 사진 인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만약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동네에 현상소를 차려서 했다면은 어땠을까? 그게 이제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작가가 이 길인데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처럼 이제 전업 작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만 할 거냐. 했을 때 뭐 전에 이제 종로에도 이런 게 있었고 역삼동 쪽에서도 이제 그걸 소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었어요. 뭐 한국소설대학이라고도 있었고 한국소설학교도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약간은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작가들 뭐 황석영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조금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만 어느 정도 이제 작품이 읽혀지고 잘 안 읽혀져요. 읽는 사람이 적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제가 만약 그거에 갔으면은 또 그래서 2번 정도 제가 그 인생 살아오면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그만두고 내가 이거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정말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런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 기사용으로 나가는 이제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자로 나가는 인터뷰가 있는데 그 2가지를 했거든요. 책자로 나가는 인터뷰는 좀 깊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마장동에서 하고 있는 소금창고라는 봉사를 이제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봉사단체 이름이기도 하고 그 장소를 소금창고라고 해요. 그 이주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는 금호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누구나 함부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그냥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이제 조금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돌봐주는 게 한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 누구나 쉽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분, 그래서 그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한 분을 인터뷰했어요. 학예연구사인데, 왜냐면 그분이 김정호를 상당히 이제 연구를 한 지리학자예요. 지리학을 해서 서울대에 나와서 이제 그 장각에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 그랬는데 인터뷰하기 전에 그냥 조금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은 거 개인적으로 그걸 슬쩍 껴넣는데 바로 그냥 시작하기 전에 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바로 딱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강렬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원래 하려고 하는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냥 그거는 인터뷰와 관계없이 이제 한 1시간 반을 또 더 얘기를 했어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쭉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은 직장을 좋은 직장이냐 나쁜지 보통 얘기했을 때 뭐 흔히 보통 얘기했을 때 뭐 대기업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런 데를 갔느냐 아니면은 그보다 이제 좀 인지도가 낮고 사람들이 덜 알아주는 데를 가느냐 이런 쪽이었는데 그러다가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직장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직장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게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뭐 소셜 벤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청년들 보고 우리가 직장을 줄 게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너희들 마련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나가야 해서 물려주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으로든 저 청년들에게 자리를 줘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직장마저도 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벤처 기업이 얘기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는 생각에는 그래 뭐 그냥 따분한 직장인으로서 성공하느니 차라리 이제 물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제 좀 다른 얘기겠지만은 그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그냥 빌 게이츠처럼 뭐 대단한 거부거든요. 이런 거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하는 게 처음에는 참 그럴듯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성공률이 너무 낮잖아요. 벤처기업이. 뭐 1년, 2년, 3년 해가지고 그거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게 기성세대로서는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지금 2월 달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 우리 아이 하나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 청년 세대들한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이게 이런 길이 참 좋았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요즘은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이제 사회에서 지금 직장인으로서 뭔가 하는 이렇게 노하우, 경력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미안하다.